그 막 떨림 같은 것들이 그 순간에 좀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서도 이후에 또 생각하면 또 막 올라오죠. 네, 이 과정에서 사실 저도 저만의 쓰는 어떤 기술들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든 엄마가 치미는 그 순간 있죠. 근데 이 호르몬이 90초면 사라진다. 1분 30초잖아요. 미리 나를 좀 더 사랑하는 그런 연습을 좀만 더 했어도 우리가 크게까지는 안 갈 수 있을 텐데. 그 스트레스나 그 마음의 응어리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도 뭐 인터뷰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스트레스가 받아서 호흡이 가팔라지고 뭐 손이 떨리고 막 이러면은 뭐 깊은 심호흡을 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걸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안 되던데. 그래서 이게 뭐 저도 이제 뭐 답변 듣고 뭐 책 보고 했을 때는 그런 상황 오면은 이제 깊은 심호흡을 뭐 10번 20번 하면은 이게 해소가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늘 넘기곤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서 그 깊은 심호흡을 쉬려고 노력을 했으나 인지하고 했으나 이게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또 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분노가 스트레스가 여전히 존재하더라. 이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실질적으로 좀. 누구나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선생님처럼 어떤 큰 스트레스가 온 상황에서 그런 당황스러운 감정들을 뭐 저도 경험한 적이 있고 누구나 경험했을 겁니다. 이런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우리 몸에 이제 호르몬이 빡 나오는데, 근데 이 호르몬이 90초면 사라진다. 1분 30초잖아요. 근데 그 지나친 스트레스 호르몬이 크게 나올 때 일단 90초는 복식호흡을 심호흡을 하거나 복식호흡을 하거나 해서 그 호르몬이 강하게 작용할 때의 순간은 어느 정도 모면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가 만약 앞에 있다 그러면은 뻥 터질 거 아니에요. 화장실에 잠깐 가서라도 90초 정도는 좀 그 환경을 좀 떠나서 그 순간에 지나친 화를 내는 것들은 좀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제시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막 떨림 같은 것들이 그 순간에 좀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서도 이후에 또 생각하면 또 막 올라오죠. 그때부터는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들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왜 그 사람은 어떤 배경에서 그런 행동과 그런 말을 했을까? 근데 나는 어떤 배경에서 이런 행동과 이런 말과 이런 생각이 계속 남아 있을까? 구조적으로 계속 저는 분석을 많이 하는데, 일단 분석을 해서 이런 심리가 이렇게 작용했고 상대의 저런 심리가 이렇게 작용했구나라고 어느 정도 뇌에서 이제 시간이 지난 경우죠.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생각하게 되잖아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좀 분석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구조적으로 뭐 사람을 알아보는 기술이라든지 이럴 때는 이런 말로 대처를 한다든지, 어디까지는 그 사람의 경계고 나의 경계가 어디인지 이런 경계를 잘 기준을 잡는 것, 이것만으로도 반복적인 그런 비슷한 패턴들은 좀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거기에서 또 저의 부족한 부분들이 당연히 또 발견이 되겠죠. 그러면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제가 또 보완을 해 나가기도 하고, 네, 이 과정에서 사실 저도 저만의 쓰는 어떤 기술들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든 분석을 하고 또 그런 화를 좀 지우는 연습들, 기술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많은 이제 멘탈 관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노력을 좀 하는 편인데요. 그런 기술들을 사용을 하고 또 내 마음을 어떻게든, 저도 스트레스 받아서 암에 걸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누구나 암 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편안한 상태, 마음이 시끄럽지 않은 상태, 이걸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도 계속 찾고 있고 또 알고 있는 기술들을 또 노력하고 사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어떻게 보면 이제 풀고 해소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뭔가 배우고 훈련이 좀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또 문명이 뭐 너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사회에서 피할 수는 없겠죠. 또 하지만 줄일 수는 있겠고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들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마다 난 스트레스 별로 안 받아 이런 사람 있거든요. 네, 있겠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서 스트레스 덜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정말 좀 어려운 사람들도 포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면 좀 다르긴 달라요. 뭐 제가 반응할 때 모습과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 모습은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뭐 명상이나 뭐 호흡이나 뭐 자기만의 어떤 여러 가지들을 배워서 또 그런 한계들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 공부하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암에 걸렸을 때는 음식으로 100% 전이 재발을 막을 수는 없다고 봐요. 교감신경, 자율신경, 이 부교감신경 이거를 반드시 저는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생각 패턴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나의 삶을 한번 제2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고 병을 다 완치한 분들 5년 이상 다 완전 관을 판정을 받고 완치하신 분들은 삶이 정말 바뀌었다라는 고백들을 거의 다 공통적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음식 하나 바꾸고 운동 하나 바꾸고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내가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편안하고 자율신경이 잘 균형이 맞는 이런 삶을 지향하지 않아서 온 신호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인이죠. 이걸로 다 죽는다 이게 아니고 사인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삶으로 다시 한번 터닝했을 때는 다시 몸이 제자리, 질서를 잘 찾아서 세포도 제자리로 다 돌아오고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저는 삶이 주는 하나의 기회고 전환점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다시 돌이킬 수 있다. 이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암은 이제 뭐 한 번쯤은 이제 걸리면은 삶이 완전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뭐 이런 맥락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뭐 암 전문의 선생님도 그렇고 제가 이제 암 환자분들 인터뷰했을 때 이제 암이 자신의 삶을 바꿨다라고 말씀하신 진짜 많거든요. 물론 이제 나았으니까 이제 또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단톡방을 있어요. 암 환자 단톡방. 거의 한 200명 있거든요, 지금. 200명 있는데 그들은 이제 암과 현재 이제 어떻게 보면 싸우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들이 이제 그 암 전문의 선생님들한테 고민을 나누고 질문하는 것들을 보면은 야, 이게 결코 그렇게 가볍게 할 말은 아니다. 이게 진짜 암이라는 게 그냥 뭐 잘라내고 뭐 항암제를 뭐 투여해서 뭐 이걸 화학적으로 어떻게 뭐 제거하고 없애려는 노력을 하는데 이 부작용이라는 게 진짜 크더라고요, 이게. 이게 뭐 단순하게 뭐 아프고 좀 뭐 구역질 나고 입맛이 없고 뭐 많이 피로해지고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게 뭐 피부에 뭐가 나기도 하고 이게 또 오사곡 붙으니까 또 생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야, 진짜 암을 걸리기 전에 먼저 깨닫고 내가 암이 안 걸리는 환경, 몸, 생활 패턴으로 만드는 게 현명한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저도 정말 그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저에게는 항암 치료를 이렇게 병행하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초기일 때 아주 작을 때 또는 무록일 때 이럴 때 암이 안 가게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나는 항암이 너무 독성이 너무 싫다. 그 고통이 너무 싫다. 그래서 항암하지 않고 그냥 나는 이렇게 자연적인 방법으로 자연으로 없어지게 하거나 자라지 않게 하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시고 참 다양한데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그 항암의 부작용을 가진 상태에서 영양 섭취나 식단과 관련된 이런 생활 습관 지도를 받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 주기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시는 스케줄이 다 짜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오실 때 그리고 병원에 갔다가 또 저를 만나고 이렇게 같이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데 항암제 이제 몇 차 하시고 중단했다가 다시 또 시작하시는 분들의 경우 정말 식사를 못 하십니다. 물만 드셔도 뭐 토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 손가락 같은 것도 새까맣게 변해서 와요. 손톱이 싹 변해서 오시기도 하고 얼굴이 안색이 싹 바뀌어서 오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전에 조금 회복될 때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을 또 보면 굉장히 이제 저도 많이 슬프고 굉장히 또 안타깝죠. 그래서 정말 고통 없이 항암 치료가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그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방이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안 갔으면 안 가면 정말 좋겠다. 라는 것이 사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염증만 좀 없어도 또 스트레스 관리만 미리 나를 좀 더 사랑하는 그런 연습을 좀만 더 했어도 우리가 크게까지는 안 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요소들을 저는 어떻게든 좀 조기에 알리고 싶은 거죠. 뭐 피곤할
때, 소화 안 될 때, 뭐 잠을 못 잘 때, 이런 우리 일상의 어떤 불편한 습관들이 있죠. 불편한 증상이 있죠. 병이라는 말할 수 없는데 건강하지는 않은 증상들, 이런 것들이 소소하게 일어날 때 뭔가 내 몸이 보내주고 있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상으로 되돌린 노력을 그때만 해도 우리 몸은 엄청난 자생력이 있고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큰 병까지 안 가도 돼요. 저는 큰 병 가기 전에 신호들을 보낼 때 미리미리 좀 예방을 하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고 싶습니다.